110년 역사의 척곡교회가 새로운 교역자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가 국가조찬기도회를 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은교사운동이 종교교육을 실시한 기독교사를 징계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추석 특집으로 구티비가 기획 보도했던 척곡교회 이야기 기억하시죠? 담임교역자 없이 고령의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방송에 나간 뒤 시청자들의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새로 부임한 전도사와 함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12명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회를 찾은 아이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전도사님에게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서툰 실력이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기회이기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합니다. 지난해 11월 척곡교회에 부임한 박영순 전도사는 먼저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애써왔습니다. 꾸준하게 좀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피아노 레슨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데려오시고 데려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척곡교회의 활기찬 모습은 이웃교회에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웃교회 성도들은 불과 몇 개월 만에 크게 변화된 교회를 보니 눈물이 난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농촌 지역에 정말로 적합한 전도사님 오셨다. 지금 더욱더 발전해 가는 모습이 정말로 좋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척곡교회는 한국 선교 초기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접한 고 김종숙 목사가 세운 교회로 올해 설립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교회를 지켜온 김영성 장로도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반갑긴 마찬가지. 산골짜기 작은 교회지만 12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들을 섬기면서 여생을 보낼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린이 중심으로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서 젊은 두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무궁무하게 발전할 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른 성도는 몇 안 되지만 척곡교회는 12명의 아이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110년 역사의 척곡교회를 지키고 있는 12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책임질 교회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온 국민에게 혼란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사회와 지도자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도 커지고 있는데요.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 앞에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촛불 집회. 광장을 가득 메운 거대한 촛불은 참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은 권위주의와 부패를 겨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온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목 목사는 한국교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알아차리고 그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비상한 그 정치적 국면에서 정치적 행동에 나서는 것은 물론 일상적인 삶의 차원에서 고질적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실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겁니다. 최 목사는 사회를 향한 실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실천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생활의 변화를 통해 교회도 민주적인 구조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강단이 변화돼야 하고 직제와 의사결정 구조가 변화돼야 되고 교회 생활 문화가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는 대선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최 목사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초대교회를 향해 거듭나야 한다며 변화를 통해 성장한 교회는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 국가조찬기도회가 국난 극복과 국정 정상화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국가 위정자, 민족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홀리시즈 교회 서대천 목사는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 목사는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우리에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외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시국 강연은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 이사장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빈부격차를 줄이는 일에 힘쓰란 말씀에 동반성장을 연구하게 됐다며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엔 구티비 여성합창단이 참석해 찬양으로 은혜를 더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독교 관련 홍보물을 주거나 간증 동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죠. 학교 내 종교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좋은교사운동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부모의 동의 등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학내 전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종호 전 좋은교사운동 학원복음화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기독교사로서의 삶과 사역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복음 전도는 전투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를 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독교에 대한 학교 내 인식이 부정적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과 같은 종교적 갈등이 부각될수록 일선 현장에서 기독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 전 위원장은 학교 복음 사역은 학교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사역이 돼야 한다며 기독교사들 간의 충분한 소통이 바탕이 돼야지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미국 반이민 행정명령이 기독교 선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대상 7개국이 들어있는 중동 지역 민심이 악화되면서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국 선교사들의 신변에 적색 경보가 켜진 겁니다. 중동 사람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전체 무슬림 혐오로 받아들여 미국인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백인 선교사들은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에게 직접적인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단체들은 소속 선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람 많은 곳에 다니지 말 것과 눈에 띄는 행동을 자제할 것 등 지침을 내렸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미국 슈퍼볼 경기 무대에서 전한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가는 현지 시간 5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에 올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땅인 미국을 축복하신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또한 최신곡 100만 가지 이유들이란 제목의 노래도 불렀는데요. 나는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나는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신이여 나에게 그 길을 보여주소서라는 고백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레이디 가가를 지도했던 화이트 목사는 그녀도 유명세를 타는 다른 스타들처럼 외롭고 내면 속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을 찾고자 하는 외침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태동시킨 독일 교회에 또 한 번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복음주의 교회가 오는 3월 열리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행사에 로마 가톨릭 수장을 초청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독일 복음주의 교회위원회 하이리 베드포드 스트롬 위원장이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하는 공식 서한을 들고 로마 바티칸에 방문하면서 가시화됐습니다. 하이리 위원장은 이런 노력의 자비와 선함이 새롭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것이라고 초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동일한 세례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다툼을 거두고 함께 걸어나가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해외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고국에 대한 애정은 식지 않은 한 노부부의 선행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82살 문유진 할아버지와 76 김숙희 할머니는 젊은 시절 미국에 건너간 동포로 한국어 도서 구입비로 평생 모은 재산 우리 돈 약 12억 원을 하와이 맥컬리 모일릴리 공립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기부금은 앞으로 한국 도서, 잡지, DVD 등을 사들이는 비용으로 전액 지출됩니다. 각각 대장암, 유방암으로 투병 중인 이들 노부부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길이 아닌 하와이 많은 한인들이 한국어를 잊지 않게 하는 값진 길을 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관대한 난민 포용 정책으로 난민의 엄마로 불렸던 독일 메르켈 총리가 이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적격 난민일 경우 본국으로 신속하게 돌려보내기로 한 겁니다. 메르켈의 계획안에 따르면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범죄 기록 등이 있는 신청자는 더 빨리 송환 조치됩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난민에 의해 발생한 베를린 트럭 테러의 충격으로 독일 내 난민 포용 정책에 반감이 커진 데 따른 부담감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총선에서 연임을 노리고 있는 메르켈은 난민 문제에 더 강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해당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행위도 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인 일본의 입장을 100%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 시간으로 12일 오전 7시 55분 비행거리 500여 킬로미터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 충남 보은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축산 농가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소 3마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마리는 수포가 생겼고 1마리는 침 흘림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난 5일 이후 일주일 새 확진 판정 농가는 4개로 늘어납니다. 현재 정부 당국은 구제역 확진 판정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최초 발생 지역 3km 내에서는 경미한 증상만 나타나도 바로 살처분 조치를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개정하면서 당 로고는 각진 횃불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13일 전국위원회에서 당 로고와 색에 담긴 의미를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자유와 역동성, 활력과 추진력을 뜻하는 횃불을 형상화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징색은 변함없이 붉은색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푸른색 계열을 사용하는 민주당과 바른정당의 차별성을 두면서 당을 쇄신하겠다는 뜻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이 세계 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 규모가 1년 새 6.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1.4% 성장률을 보인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지표입니다. 이 같은 성장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가입률, 인터넷 속도 등이 세계 최고 자리를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웹툰과 웹소설, VOD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된 것도 요인으로 꼽힙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장민지 연구원은 기업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뜰폰이 도입 6년 만에 가입자 수 700만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알뜰폰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684만 명으로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1.4%를 차지했습니다. 10명 중 1명은 알뜰폰을 사용하는 겁니다.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달 중 7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적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규모가 SK와 KT, LG 등 주요 이동통신사의 3%에 불과해 생존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며 알뜰폰이 국민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역할을 고려해 전파 사용료를 영구 면제하고 공적 기관을 이용해 유통점 확대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정의연금을 제정해 교계 안팎으로 신선한 반향을 일으켰던 높은 뜻 정의교회가 내년 중 교회 분립에 나섭니다. 김동호 목사는 새롭게 분립돼 나가는 교회가 주변 교회와의 조화를 잘 이루고 한국교회에 건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사단법인 놀이미디어 교육센터가 사순절 기간을 맞아
턴 오브 미디어, 턴 온 라이프란 주제로 미디어 금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캠페인은 그동안 스마트폰 중독 예방 활동에 참여한 400여 개 교회가 함께하며 안내 리플릿과 서약서, TV 덮개 시안 등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오는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생명을 구하는 선물 후원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소중한 사람과 함께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참여자가 직접 영양 공급, 예방접종, 깨끗한 식수 등의 물품을 선택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대 재활자립학과 발달장애 학생들이 출연한 뮤지컬 디스 이즈 아워 스토리가 영화 부산행, 드라마 태양의 후예 등 국내 유수의 작품들과 함께 제16회 대한민국 국회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뮤지컬은 발달장애 아들과 아빠가 갈등을 극복하는 이야기와 운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는 여학생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